경찰과의 관계. 요즘 시대에는 이제는 없어졌을 것 같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범죄와의 전쟁 아니면 신세계에 나왔던 경찰과 주고받는 뭐 한마디로 뿌락지라고 하죠. 그런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의 중심에는 빅보스가 있었죠. 일단 빅보스맨은 과거에도 뇌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레인지로버 사건이라고 하죠. 뉴스 기사에 떴을 정도로 좀 컸던 사건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재판 과정에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때 당시 빅보스맨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뇌물 받은 경찰은 징역 10월을 받고 구속됐어요. 이미 한번 전과가 있는 거네요.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전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빅보스 말로는 자기 말 한마디에 경찰청 내부 팀 하나가 날라갔다고 그걸 너무 자신있게 얘기를 했었죠. 자기의 업적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너무 자랑 아닌 자랑처럼 사람들한테 경찰과 유착 관계를 되게 자랑했었죠. 피해자 고소하면 그 경찰 쪽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한테 전화 오죠. 고소했다면서요. 저는 내역이 다 있어요. 이제 앞서 개인 렌트 사기처럼 리스비 내가 내준 내역이 있는데 이게 왜 사기야. 너 같이 나랑 불법 렌트 했지? 그럼 너도 처벌받아. 난 벌금 받았어. 너도 처벌받아. 내가 신고할 거야.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달래기식. 진짜 이게 전매 특허예요. 지지고 뽑고 달래고 지지고 뽑고 달래고. 그런데 그 지지고 볶고 달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정보, 핵심 정보는 경찰에서 나왔다. 네, 빅보스맨이 거주지가 남양주 별내였어요. 이제 주로 사건들은 자기 관할 지역으로 이제 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 1팀에 사건이 배정이 되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빅보스맨은 친한 경찰한테 전화를 한 통 넣죠. 최민식처럼. 저 오늘 경제 1팀으로 조사 받으러 가요. 전화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실질적으로 갑니다. 내 동생인데 이게 오해가 있어서 한 거니까 잘 좀 봐줘. 이런 식으로 경찰이 전화 한 통을 넣어줘요. 그럼 이제 가면 커피 한 잔 타주면서 편하게 조사 받으세요 하면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피해자한테는 오히려 고소 취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사건이 뭐 증거도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데 사건이 될 것 같지 않네요라는 말을 경찰이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피해자는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당신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대로 수사조차 하기 전에 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취하해라.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참 저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 않나. 정황이 아니라 저는 팩트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료죠? 경찰이 뇌물을 받은 실제로 어떤 첫 번째는 빅보스맨이 저한테 밤에 족발을 갑자기 사라는 거예요. 족발요? 왜요? 이러니까 족발 세트, 보쌈 세트 큰 걸로 사가지고 남양주 경찰서로 가라. 갔어요. 전화했어요. 거기에 있는 경찰 팀이 있는데 거기로 전달해서 내가 보냈다고 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해. 형이 보냈다고 해. 그래서 저는 일단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경찰들이 뭘 이런 걸 다 갖고 와 이러고선 잘 먹을게 이러고 우선 받아가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또 저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족발을 또 똑같이 싸가지고 남양주 경찰서로 직접 차를 타고 갔어요. 두 번째 갔을 땐 눈빛이 뭔가 좀 이상했어요. 경찰들이 이거 먹어도 되나? 똑같은 메뉴라서 좀 질린 거 아닐까요? 근데 뭔가 이제 지들도 느낌이 이상했겠죠. 경찰서 내에서 심지어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일 때문에. 근데 이제 빅보스가 전화 왔고 네 동생을 시켜서 남양주 경찰서로 족발 세트를 또 갖다 줘라. 돈은 나중에 주겠다. 이런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면서 못 받은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누르기를 시전하더라고요. 10만 원 주고 그만해. 50만 원, 100만 원. 어쨌건 그 동생을 시켜서 족발 보쌈 세트를 이빠이 들고 가는 거예요. 3층 딱 올라가서 딱 경찰팀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족발 드시랍니다 하고 줬는데 갑자기 그때 경찰이 딱 그러는 거예요. 족발 가지고 돌아가세요. 왜요? 족발 가지고 왜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왜요?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맡은 사건인데 자기들의 사건을 맡을 때 족발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꼭 그 족발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메뉴가 질린 것 같다니까요. 세 번이나 그 같은 메뉴를 어떻게?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야식을 안 줬죠. 그러니까 피자나 치킨 쪽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땠을지. 뭔가 경찰 쪽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족발이나 보쌈 정도면은 뭐 그래도 뭐 10만 원 정도. 이게 막 경찰이 좌지우지되고 뭐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또 다른 게 있었죠. 한 번은 명절 때 거기 경찰서에 A라는 이제 경찰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선물 세트를 잔뜩 사더니 이거 그 경찰 갖다 드리고 와. 예. 친절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와.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그 경찰이 또 앞전에 소나타 차량을 이제 빅보스맨한테 스폰을 받아서 타고 있을 때였어요. 추석 선물 세트 이전에 빅보스맨이 그 A 경찰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줬어요. 타라고. 그걸 어디서 줬냐면 저희 집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딜리버리를 했었죠. 바꿔치기. 누가 딜리버리 했어요? 제가 있었어요. 이제 소나타 차량은 렌트 차량이었거든요. 예. 이제 합법적인 렌트 차량이었어요. 예. 저희가 한 달에 60인가 내고 탔던 차량인데 네. 그 소나타 차량을 그때 당시 그 A 경찰이 갤로폰가였을 거예요. 완전 구형. 언제 엔진이 부서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연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차 같은 느낌? 그 소나타를 제공해 준 거네요. 우르르 타라고 줬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가는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런데 과거에도 이분이 레인지로버를
스폰을 해줘서 이게 문제가 돼갖고 처벌받았는데 그 경찰은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는 사람의 차를 또 이렇게 스폰을 받아서 타나요? 그거는 이 경찰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이 경찰 A 경찰은 또 소문이 그런 걸 많이 밝히는 경찰이라고 저도 소문을 나중에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 차량을 무상으로 타고 있던 시점에 명절이 온 거예요. 추석 선물 세트를 들고 갔죠. 그때 당시에 소세지가 고급 소세지 세트였어요. 어디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세지 가지고 가서 남양주 경찰서 원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소나타 차량이 또 딱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아, 저 여기 도착했습니다. 나와요. 아, 왜 왔어? 트렁크를 딱 열었어요. 아, 이거 저희 형이 전달해드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받았던 게 그 A 경찰의 말 한마디였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소세지를 보더니 아, 나는 한우 좋아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얘 경찰 맞아? 나는 뭐지? 어떤 경찰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네요. 보통 아무리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경찰은 아, 나는 한우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경찰에게 뭐 전달한 족발 보쌈 세트, 뭐 야식 세트, 혹은 뭐 소나타, 귀한 소세지 세트 네. 까지는 알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 빅보스와 그 경찰 혹은 그 빅보스와 다른 경찰이 주고받은 뭐 돈 같은 건 모르시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돈도 있었어요. 이 A 경찰 말고도 이제 네. 일산에 이제 B 그 사람 일산 과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뭐 과장까지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 신분이 확실히 맞았었어요. 이미 그만둔 뒤였던 거죠. 근데 빅보스맨이 그 사람을 소개받을 때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만나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치킨맨아 경찰은 말이야 그만두기 1, 2년 전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한단다. 그만두고 나서도 1, 2년이 제일 파워가 셀 때야. 그때 뇌물을 가장 많이 처먹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호텔에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찰한테는 매달 뭐 300만 원씩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하나 증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한테는 제일 또 중요한 키포인트 차량도 무상으로 줬어요. A 경찰처럼 제네시스 G90 모델을 엄청 많이 빌려줬었고 벤츠며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항상 차를 저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천만다행인 게 그 카톡 내용을 3년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빅보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카톡으로 저한테 지시를 해요. 일산과장 번호를 보내주면서 야 차 여기 주소로 보내. 그러면 이제 그 주소는 일산 과장의 집이거나 자기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으로 보냈죠. 사건 청탁과 이런 거를 위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고 저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경찰한테 준 돈이 얼만데 주로 피해자한테도 그런 겁을 많이 줬죠. 너 해봐. 나도 보여줄게. 네가 경찰 그렇게 좀 많이 알아? 내가 너 똘똘 말아줄게.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협박을 하는 이제 무기가 또 하나 추가가 된 거죠. 네가 경찰서 가서 백날 고소해봐. 나도 자료 다 있어. 내가 그냥 당할 것 같아? 한번 마음대로 해봐. 자영업 하시던 그 아주머니의 문자 보면은 그런 식의 대화 내용이 있던데 그게 다 이런 경찰의 든든한 어떤 끈끈한 유착 관계 때문에 나온 이야기네요. 당연하죠.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진짜 대놓고 사람을 면전에 대고 이제 약 올리는 거죠. 치킨맨님이 모르는 또 다른 경찰과의 유착도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남에 있는 경찰들을 좀 몇 명이 뇌물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못 파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역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너무 방대해요. 제가 모르는 사실도 너무 많이 있고 제가 3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그 정도인데 그 전에 앞전에 사기친 내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물며 이제 빅보스맨 카카오톡 스토리를 보면은 한 1년, 2년 전에 사기꾼 새끼 전화 좀 받지 그래라는 댓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안 받는 경찰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있죠. 이제 빅보스맨 같은 경우 처음에 이렇게 찔러보기 식으로 줘요. 뭐 족발 세트라든지 예. 간을 보는 거죠. 조금씩 받아 처먹어라. 근데 뭐 캔슬이 난다. 그럼 이제 자기 사건을 뭘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들한테 대놓고 말을 해요. 이제 망언이라고 하죠. 이거를 망언. 사건을 첩보해주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을 망언이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의 망언이 돼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사건 여러 개 줄 테니까 진급 조건들을 말해봐. 어떤 게 점수가 제일 높아? 이제 마약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지인이 마약이 뭐 걸린 거예요. 근데 2명 중에 자기 동생은 빼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미리 지시를 해요. 내 동생이 마약 사건인데 얘는 빼주고 얘는 해줘라. 얘는 처벌해야 돼. 둘이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놈은 처벌을 하고 이놈은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럼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염색을 3-4번 하고 와. 그 박유천 그때 옛날에 그 염색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마약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친한 동생도 걸려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그 마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남양주에 관련도 없는데 전입을 시키는 거죠. 한 명을 자기 동생을 저희 집으로. 그래서 그 마약 사건에 이 사람은 봐주게 만들고 이 사람을 처벌하게 만들어서 어쨌건 하나 처벌했으니까 승진 점수 조건을 맞춰주는. 네네네네. 그래서 어차피 이 기회에 너도 한번 털고 가고 해서 그 사건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염색을 하라고 지시한 녹취록도 이번에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누가 염색을 지시해요? 이제 빅보스맨이 이제 피의자들이죠 2명. 예. 그 중에 이제 그 봐주기로 했던 그 동생의 지인한테 전화해서 지금 염색 탈색 한 3-4번 하고 내일 형이 경찰에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대로만 조사 받으라 그래. 과장님한테 술값 좀 찔러드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알아서 좀 챙겨줘. 사건은 그 빅보스맨 의도대로 자기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주게 되고 네, 봐줬어요. 이 처벌하고
싶은 사람 처벌됐나요? 네, 그쪽은 처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망원으로서의 이제 신뢰가 상승을 엄청 했었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미터기 조작 차량. 미터기 조작 사건이 뭐죠? 미터기를 조작해서 차량을 부동 팔면 처벌을 받잖아요. 네. 이거 20만 킬로 탄 건데 2만 킬로 탄 걸로 조작을 해서 그럼 가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네, 근데 이거는 자기 명의의 차량도 아니고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대포차를 유통할 때 써먹던 방법인데 차가 정말 이쁜데 키로수가 예를 들어 많이 된 차다 10만 킬로 이상이다 그럼 2만으로 꺾어요. 이제 보통 가격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키로수가 적으니까 이거는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경찰들한테 정보를 주고 싶어서 이제 청탁을 해야 되니까 함정 수사를 같이 하자고 제시를 해요. 아, 키로수 꺾는 장면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때도 기억나는 게 어떤 가구 단지였는데 그 앞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그럼 이미 경찰은 스텔스 타고 한 열댓 명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터기 끊는 사람이 오더니 여기 이상한데 경찰 같은 애들이 다 올라갔다. 그래서 일단 그건 됐고 제 차 빨리 꺾어주세요. 제가 이제 빅보스한테 카톡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꺾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다 출동을 해요. 저랑 저희 형이랑 수갑을 차고 남양주 경찰서까지 가요. 왜 수갑을 차요? 액션. 마치 이미 다 저희를 내사하고 있었다는 듯이. 아, 그래서 저희는 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서 이제 경찰서 앞에서 다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미터기 조작한 기술자들은 다 올라가요. 끌려가서. 근데 저희는 문 앞에까지 가다가 뒤돌면 열쇠를 놓고 풀어줍니다. 예. 고생했어요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만 받았었죠. 아 이게 다 실화인가요? 실화입니다. 그 영화에서나 나오던 이야기가 그렇죠. 그 황정민 영화 아시잖아요. 차량 막 이제 미터기 조작하고 막 꺾고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이 모임이 도대체 뭐지? 아, 이 경찰과 빅보스맨과 롤스로이스 차량을 탄 이 멤버들은 도대체 뭘까? 물론 경찰이 나쁜 사람을 잡는 일은 맞지만 범죄자와 같이 이런 걸 한다. 그런데 어쨌거나 빅보스맨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시켜서 불법적인 일을 시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뭐 브레이크를 걸어줄 생각은 안 했나요? 빅보스맨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이죠. 자기 말을 거짓인데도 진실로 자기조차도 믿어버리는. 항상 입에 달고 달았던 얘기가 자기는 원빈 매니저 출신이다. 그러면서 연예인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유명인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입을 열면 어디까지가 이 사람은 진실일까? 예. 직원들끼리의 대화 내용 중에 좀 웃긴 일이지만 빅보스맨을 직원들 사이에서 살구라고 불렀어요. 살아있는 자체가 굴하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수많은 이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알면서 왜 너는 이제 와서 나왔냐? 이걸 알면서도 왜 계속 너는 있었냐? 비스무리한 질문들이 많이 올 텐데 어쩔 수가 없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지금에서라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 차량 명의 대여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들 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잠수를 탔냐면 빅보스맨은 직원을 때리는 건 기본이었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툭툭 치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밑에 있는 동생들이나 좀 일을 못한다 싶으면 영화 소우 아시죠? 칼로 막 찌르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동생들의 칼을 휘두르고 이제 성적인 고문까지도 하고 한 저기 멀리 한 10m, 20m에 세워놓고 그때 당시에 300만 원짜리 비비탄 총을 샀어요. 비비탄 총이 300만 원짜리 있다는 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기를 충전해서 나가는 따발총이었는데 그걸 직원들을 세워놓고 쏘는 거예요. 예. 그걸 맞은 직원들은 자지러져요. 그걸 영상으로 찍고 웃어요. 너무 아파서 자지러져요. 살이 파여요. 그걸 대고 유리창을 쏘잖아요. 유리창이 깨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차고지가 있어요. 이제 대포차들을 관리할 차고지를 이제 저기 시골에다가 창고를 얻어가지고 거기 차를 다 놨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강아지들을 키웠었어요. 그레이트덴이라고 사람 크기의 이제 사냥견 같은 게 있어요. 그 강아지들은 진짜 입마개를 안 하면 사람을 물으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강아지를 무서워하던 직원을 이제 강아지 철조망 옆에 묶어놔요. 케이블 타이로 옷을 벗겨서. 그리고 강아지를 풀어줍니다. 괴롭히려고. 일단 이런 진짜 인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죠. 성적인 고문이라면 예를 들어서 젖꼭지 부분을 칼로 드러내려고 칼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또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이거를 네 여자친구한테 보내줄게. 말 안 들으면 이거 보낼 거야.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칼로 이렇게 찔러요. 영상을 보시면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동생들조차도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빅보스맨이 잘못되길 기도하는 동생도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뭐 하냐? 기도합니다, 형. 뭔 기도? 잘못되라고. 근데 그곳에서는 탈출은 못하는 거네요. 탈출을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죠. 돈이라든지 저처럼 이제 차량 명의 대여를 사기를 당하면 할부를 네. 갚아야 되는데 그만두면 제가 그걸 떠안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4월 1일날 2일날 그 사이에 그만뒀었는데 그 명의 대여 차량 피해를 제가 고스란히 다 껐어요, 할부를. 이제 렌트를 하려면 차량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GPS를 할부를 끊거든요. 그 모든 100대 차량에 대한 GPS 빠져나가는 계좌가 제 계좌였어요. 그것도 지금 해결도 못한 채 지금 그러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예 집을 쫓겨나시듯이 쫓겨났어요.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으로 잡은 집인데 나가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이죠. 위장 전입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와이프랑 살고 있는 집에 자기가 지금 수배 중인데 경찰이 들이닥치면 안 되니까 미리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 집으로 이전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우편 송달을 받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걸 알고 저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행유예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편물을 받으면 자기가 잘못될 걸 아니까 제가 마치 앙심을 품을까봐. 하지만 저는 절대 지지 않았죠. 거기에서 저는 끝까지 집을 지켰고 결국 그 우편물이 왔을 때 동거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빅보스맨 사이에서 3년간 있었는데 가장 기억 남는 건 뭔가요? 빠지요. 되게 수많은 피해자들이 왔다 간 성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의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빠지를 좋아했거든요. 한겨울 2월 달부터 제트스키를 타기 시작해요. 매주. 안 추워요? 정말 추워요. 예. 손이 안 움직일 정도로요. 빠지가 무슨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저희한테는. 마치 부장님 등산 가는 것처럼. 네, 맞아요. 빅보스맨은 그리고 이제 화류계에선 신발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화류계 아가씨들한테 온갖 이제 부 자랑을 하고 야 신발 사줄게 만나자. 예. 명품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주곤 하죠. 그래서 신발 사줬나요? 신발 사주고 대가를 이제 받아가죠. 더 이상 가면은 네네네.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대가를 받아갔다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럼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법적인 발판을 밟고 나가서 피해를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빅보스맨에게도 할 말이 있나요? 어떻게 3년을 이제 부대 끼고 살았는데 술집 아가씨들한테 앞에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술집 아가씨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저한테 욕을 하는 거. 형수한테 인사 안 해? 예. 개새끼야? 제가 왜 술집 아가씨한테 형수님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3년간 같이 일했고 뭐 결국은 화류계 아가씨에게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차량 명의되어 피해자이기도 한 치킨맨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기는 정말 주변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항상 투자 권유 이런 거를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